꼰대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경원아, 민기자야. 야,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쓰시죠. 대충 끄적이셨네. 팬덤바, 국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암입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대중문화팀에서 가요와 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 하고 있네요. 원래는 제가 국제부랑 사회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댓글을 잘 안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부에 오다 보니까 거의 다 챙겨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죠. 기자들이 좀 다 관종이잖아요. 저를 욕하고 싶으시면 꼭 이름을 부르세요. 경원아, 민경원 기자, 민기자야. 야, 이 이렇게 해도 그 상처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충고는 따끔히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상처받아요. 저희도 사람인데. 제가 3월 11일에 방탄소년단 온 빌보드 싱글 차트 68위, 64계단 하락 왜?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 신곡 온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첫째 주에는 4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 68위를 하면서 64계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일단 빌보드에는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가 있어요. 이제 그 두 개가 양대 메인 차트라고 하고요. 방탄소년단의 앨범 차트는 이미 4연속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압도적인 앨범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이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대중이 누구나 아는 노래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 가수들 같은 경우는 항상 라디오 분야에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싱글 차트가 이번에 확 순위가 떨어지면서 이제 라디오 점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논의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성비를 살펴보면 이제 남자보다 여자 비율이 높고 이제 연령별 비중 중에 40대가 46%로 가장 높아요. 지금은 팬덤이 사실 10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보세요. 이렇게 30대도 많고 40대도 많고 70대 할머니가 제 손 붙잡으면서 저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방탄소년단 팬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크크크 기생충 인정 못하는 트러프나 방탄 인정 못하는 루저들이나 K뽕이 이젠 수그러드는 듯 코로나와 함께 국뽕도 침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K뽕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고 지금 최고조예요. 최고조. 중앙일보 기억했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뭐냐? 뭔 큰일이라도 난줄. 그래서 들어오셨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꼰대들 방탄이 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BTS 제일 많이 무시함. 세계적으로 난린데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무시하고 무례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들 진짜 많다. 저는 사실 되게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갔을 때 진짜 전 문화부원이 다 TV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축제의 현장이었어요. 방탄소년단 그래미 가면 저 혼자 이어폰 끼고 보면서 기사 써야 돼요. 제가 그 틀어놓으면 시끄럽다고 해요. 이어폰 끼고 보라고. 기사를 대충 쓰지 말고 라디오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기사를 쓰세요. 미국 라디오가 누가 대중적이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사님 기사 쓰려거나 알고 쓰세요.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쓰시죠. 저 방탄소년단 논문으로 석사학위 받은 여자예요. 빅히트에 논문 보낸 사람입니다. 방시호 PD님한테도 보냈어요. 답변은 못 받았지만 제목의 내용이 좀 걸맞지는 않네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대충 끄적이셨네. 일단 속보 좀 급하게 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3월 18일자에 후속 기사 준비했습니다. 방탄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노래가 별로라서 그렇지 뭘 묻냐. 얘네는 팬덤빨로 여기까지 온 거고 실력은 영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팬덤이 생기지가 않아요. 핫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너무 훌륭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좀 가슴이 아픈 게 방탄이 이번 앨범이 이제 411만 장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성을 논하는 건 사실 우스운 얘기예요. 이제 그게 팬덤빨이잖아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왜냐면 한 분이 여러 장씩 사줬으니까요. 실력이 있고 노래도 좋고 팬덤빨은 크다. 이 역대급 폭락. 제가 말했던 거는 이제 4위에서 68위로 떨어진 64계단이 한꺼번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싶었던 거였고 방탄소년단이 지금 4연속 앨범 차트 1위인데 어떻게 역대급 폭락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본다. 방탄 아니면 누가 이 정도나 하겠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멜론 차트가 아니라 빌보드 차트인 걸 까먹은 듯. 멜론 차트였으면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쓰지 않죠. 멜론 차트에서 기사 쓰려면 한 10주 정도 1위 해야 제가 사회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고 이 정도 분석 기사를 쓰게 됩니다. 한국인 아티스트로서 이런 월드스타가 나온 게 신기할 따름인 세상에서도 여전히 편견과 비난만을 일삼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으니 메인스트림이라 자부하는 미국인들이 아시안 방탄소년단 성과를 보며 좋기만 했을라고.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방탄소년단에 있어서 소수자 감수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덴티티거든요. 이분들이 중소기획사에서 흑수저로 시작했잖아요. 3대 기획사라는 말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렸죠. 빅히트가. Do you know BTS,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기생충에 대해서 저도 좀 지겨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렸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댓글 수준들 보니까 알만하다. 핫백인 라디오 스트리밍 수가 중요한데 보수적인 미국 라디오에서 전혀 틀어주지 않습니다. 라디오 점수 없이 첫 주 핫백 4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루 늦게 컴백한 레이디 가가 노래는 2370만 번 라디오에서 틀어줄 때 방탄 노래는 한 번도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뭘 알고들 가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취재를 했습니다. 댓글 열심히 본 밥값을 해야죠. 3월 18일에 방탄소년단 온 왜 2주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사라졌나라는 후속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표를 보면 이제 레이디 가가의 스투피드 러브랑 방탄소년단의 온의 성적을 비교한 거예요. 맞는 숫자도 있고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노래가 1370만회 플레이 되는 동안 방탄소년 라디오 점수를 빵점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이제 BTS 곱하기 50스테이츠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 50개 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전수조사를 해서 방탄소년단 노래를 신청하고 라디오 점수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께 이게 0점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 PR 담당자 티아라 씨랑 제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2월 21일에 앨범이 공개가 됐는데 방송 음원 파일을 아직 전달 못 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여러 명이. 그래서 그게 이제 25일에야 방송 그 파일이 왔고 그래서 21일부터 예를 들어서 28일까지 집계를 한다고 치면 4일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제가 빅히트에 확인을 했는데 프로모션 세부 일정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예전에 앨범 발매 일정과 뭐 전달하는 과정과 비해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BTS 50 스테이츠 캠페인을 하시는 쪽에서 라디오 그 현황표를 보내주셨는데 2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날짜를 보면 거기에 나왔던 라디오 플레이가 된 게 있어요. 실제로. 사실 방탄소년단 앨범은 그 2월 21일에 나왔고 레이디 가가 싱글은 2월 28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 경쟁을 했던 거는 두 번째 주인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온이 4개 방송국에서 91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173개 방송국에서 4,331회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긴 나죠. 아까 말했던 2,370만 회는 일주일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올 수 있는 횟수가 아니에요. 그게 스트리밍이 아니잖아요. 후속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오르길 바랬어요. 싱글 차트 성적이.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예 핫백에서 3주차에서는 빠졌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사실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가기 적합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되게 듣기 편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흥얼거리기 좋은 멜로디예요. 근데 이제 온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더 멋진 무대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비주얼적인 요소가 더 강화가 된 거죠. 댓글을 하나를 뽑자면 3월 11일자 기사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레이디 가가가 2370만 번 나왔다는 거.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만큼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저도 거기서 그 단초를 얻어서 또 새롭게 취재를 할 수 있었고 3월 18일자에 나간 그 댓글을 보면 이제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던 게 첫 주에 뭐 빌보드 핫백 4위 했을 때 라디오 오늘 점수 0점 맞다. 음원이 딜레이돼서 틀지 못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작정하고 견제안을 안 튼 거다. 조금 더 구체화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미국 애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색깔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 피땀 눈물이나 파이어 같은 노래 다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로 이제 완전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탑
밴드가 인정됐지만 그 전에 화양연화나 윙스에서부터 조금씩 일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한 힙합을 하는 방탄소년단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순위가 빨리 떨어졌다는 것은 대중에게 완벽하게 녹아들었지는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어떤 노래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저도 암입니다. 제 소원 이거 클로즈업 되나요? 이거 보라해. 저는 방탄으로 다 구사할 줄 아는 기자입니다. 앞으로도 댓글 열심히 보고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